우리 통합과학 선행한 적 있나요? 여러분들? 3번 때 한 번 했는데 한번 해봤어요? 근데 중간에 나갔어요. 아, 중간까지 나갔어요?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부 못했나 본데요. 통합과학은 중공부의 연장선이에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어? 엄마가 일어나! 그럼 일어나서 어떻게? 학교 가! 그럼 학교 가. 학교에서 신나게 멍 때리고 있다가 학교 선생님이 야 집에 가! 그럼 어떻게? 집에 와. 그치? 그 다음날 또 일어나! 그럼 또 학교 가. 이 생활 반복하다가 이제 중학교에서 뭐 했어? 친구들 좀 사귀어가면서 벼락치기 좀 해가면서 버텼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고등부에 오면 중학교 때까지는 우린 누구의 세상 속에 살고 있어 얘들아? 점수의 세상에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뭐 과목별로 90점대를 받았어? 그럼 난 참 행복하고 만족하고 참 잘 성장하고 있는 아이야. 이렇게 되는데 고등부에 오면 이제 어느 세상으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상대평가 세상에 등급의 세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97점임에도 불구하고 몇 등급이 발생할 수 있어 얘들아? 3등급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갖고도 사실 내가 우수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영역이 어디야 얘들아? 고등부야. 근데 우리 사회에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 인간관계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죠. 이걸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는 게 언제야 얘들아? 고등부야. 그래서 고1 때는 사실 그걸 적응하기 바빠. 내 선생님이 많이 공부해본 학생들의 대다수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결과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서 있다 보면 뭐 하고 싶어? 서 있다 보면 뭐 하고 싶어? 앉고 싶죠?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죠? 누워 있다 보면 자고 싶은 게 사람 심리야. 그러니 수업 시간에 선생 안 쳐다보고 고개 떨어뜨리잖아. 그럼 딴 생각 나는 건 뭐야 얘들아? 이건 정해진 공식이야. 그러니 계속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선생님 쳐다봐야 돼? 안 쳐다봐야 돼? 쳐다봐야 돼. 그리고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 단 몇 퍼센트야 얘들아? 7%야. 그러니까 영어 단어 100개 외우면 몇 개 기억나는 거야? 7개 기억나는 거야. 7개 갖고 어떻게 대학을 가? 그런데 인간은 단기 기억과 무슨 기억을 가지고 있어? 장기 기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7%의 기억력을 무슨 기억으로 남겨두면? 장기 기억으로 남겨두면 중1 때 7%, 중2 때 7%, 중3 때 7%는 몇 퍼센트야 얘들아? 21%야. 대학 갈 때까지 나머지 1년을 모두 7%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자식은 대학을 갈 때 42%의 기억력으로 대학을 가는 거고 누군가는 말 그대로 7%의 기억력으로 대학을 가는 일이 벌어져. 이러면 이제 갭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뭐 엉덩이 싸움으로 공부를 해요? 이거는 옛날 얘기야. 3시간 자고 공부를 했더니 대학을 붙었어요? 아 이건 이제 불가능한 얘기야. 생각보다 내 주변에 빈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 적어 얘들아? 되게 많아. 내가 노트 필기하고 있을 때 게임하고 있는 새끼 되게 많아. 그래서 그 틈을 활용해서 예전보다 지금의 상대평가는 치고 올라가기가 수월해요? 어려워요 얘들아? 선생님이 봤을 때 훨씬 수월해요. 단 1, 2, 3등급의 갭이 굉장히 뭐한 것 뿐이야 얘들아? 치열해서 촘촘할 뿐이지 그 촘촘함에서 내가 얼마큼을 끌어올리느냐 여기서는 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3등급이 2등급 될 때 2등급이 2등급을 유지하려고 할 때 응급실 한두 번 정도는 실려갔다 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내 능력을 유지하거나 상향시킬 수 있다라면 그 나중에 이런 패턴들이 내 몸에 자리 잡으면 좀 하드한 공부의 양이 들어와도 내가 막 심적으로 그 다음에 건강적으로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내용에는 저는 중학교 때 선생님 과학을 못했어요 이거는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수업에 중등과학부터 시작해서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선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고2 과정까지 선생님이 한꺼번에 녹여내면서 수업할 거기 때문에 중등이 부족해서 이 내용이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 본인이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야. 알겠죠? 자, 수업 시간에 뭐 잘해줘야 돼요 얘들아? 대답 잘해야 돼요. 누차 말했지만 7%의 장기 기억을 가져가려면 같은 내용이 몇 번 이상 반복돼야 돼? 3번 이상 반복돼야 돼. 눈으로 한번 봤어. 귀로 한번 뭐 했어? 들었어. 그치? 그러면 선생님이 어지간한 내용 칠판에다 다 해줄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해준 내용에 대해서 눈으로 봐서 뇌로 전달했고 귀로 들어서 뇌로 전달했어. 대답하면서 입으로 뇌로 전달했어. 벌써 몇 번 반복했어? 3번이죠. 그치? 요거요. 집에 가서 무엇하면 얘들아? 다시 한번 필기하면 벌써 4번 확인 사살이야.
이러면 이제 단기 기억이 무슨 기억으로 바뀌어 얘들아? 장기 기억으로 바뀌지. 그래서 선생님은 지식보다 상식을 좋아해. 처음엔 지식으로 받아들였지만 얘가 내 머릿속에서 오래 남아 있게 되면 그게 누구로 바뀌는 거야? 상식으로 바뀌는 거지. 상식이 많으면 여러 분야에서 내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식을 상식으로 넘기려면 수업 시간에 대답을 좀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얘들아, 잘해야 사실은 집중력도 향상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이 통합과학 파트에서 화학의 기초 파트로 들어갈 거야. 자, 통합과학에서 누구의 기초 파트로 들어갈 거야, 얘들아? 화학의 누구요, 얘들아? 기초로 들어갑니다. 자, 화학의 기초로 들어왔을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질의 구성이에요. 누구의 구성이야, 얘들아? 물질의 누구요, 얘들아? 구성. 친한 언니가 선생님을 만나더니 유정아 이마에 뭐 좀 집어넣어 이러는 거야. 그러면 얼굴이 어려진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얼마큼 어려져?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10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유 바랄 걸 말해라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들이 있어 없어 얘들아?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들이 있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나 군것질 이런 것들 다 화학물질 맞아요 들려요? 맞죠?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야.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화학물질의 종속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런데 이 물질의 구성에서 첫 번째 우리 물질의 구성 단계로 봅시다. 우리는 다양한 물질로 누굴 만들어요 얘들아? 물건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책상과 의자 똑같이 생겼어? 다르게 생겼어? 다르게 생겼어. 책상과 의자를 우리가 나무와 철로 만들 거야. 그러면 이 책상과 의자를 만드는 나무와 철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철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철 모양 없죠? 이거를 우리가 용광로에서 꺼내서 틀에다가 부어서 만드는 거 맞아 들려 얘들아? 맞죠? 모양이 있는 물건을 우리는 과학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얘들아? 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을까요? 이 물체를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해. 이 재료를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소재를 물질이라고 해. 그래서 물질은 딱히 어떠한 모양이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 그래서 책상이나 의자를 만들려고 가져왔던 나무나 철은 모양이 없죠. 우리가 여기에다가 형태를 부여해서 물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물질을 분해하면 누구로 나눠진다라고 중등부에서 배웠어? 분자로 나눠진다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을 거야. 맞죠? 자, 분자를 쪼개면 누구로 나눠진다 얘들아? 원자로 나눠진다. 그런데 우리는요 중등 과학 내용을 축소시키면서 무엇했어요 얘들아? 제대로 된 과학의 내용을 학생들한테 인지시킬 수가 없었어요. 사실 중등부에서 있는 내용은 그냥 암기 형태의 분자 원자의 정의를 줬을 거야.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무슨 입자야 얘들아? 원초적인 입자야. 원초적인 입자가 누구야 얘들아? 원자야. 원자는 사람으로 따지자면 어떤 존재야 얘들아? 신생아 같은 존재야. 야 신생아 딱 보도 넌 위인이 되겠다. 야 너 거지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알아? 몰라. 그치? 그래서 원자는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어떤 입자예요 얘들아? 작은 입자인데요. 어떤 특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의 성질을 갖지 않는 물질의 성질을 무엇하는 성질을 갖지 않는 어떤 입자야 얘들아? 가장 어떤 입자? 작은 입자를 우리가 뭐라 그래 얘들아? 원자라고 해. 됐나요? 성질을 못 가져. 자 근데 선생님이요 여기 밖에 사거리에 한복판에 내가 이렇게 서 있어 혼자. 내가 혼자 서 있으면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 몰라 얘들아? 몰라. 근데 내가 서 있는데 막 와서 학생들이 인사하고 가.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선생님인 걸 알아 몰라? 알지? 그치?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다가 우리 아들을 탁 끌어안았어. 그러면 저 여자는 저 아이의 엄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죠. 원자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원자와 만나면 그때부터 자신의 성향이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 그래서 원자가 몇 개 이상 모여 얘들아? 2개 이상 모여서 만들어진 게 누굽니까 얘들아? 분자예요. 원자가 2개 이상 모여서 만들어진 입자 누가 되면 얘들아? 분자가 되면 물질의 성질이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엇합니까? 자, 분자는 물질의 누구를 갖는 성질을 무엇하는? 갖는 어떤 입자?
가장 어떤 입자? 작은 입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분자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정의예요. 과학에서 이제 이번 통합과학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우리가 진입을 할 거야. 그래서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먼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중학교 때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어. 맞죠? 그러면 화학의 시작은 누구야? 원자야. 그래서 누구부터 배워볼 거야? 원자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야. 자, 원자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배워봅시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원자 내용에 원자 중심에 누구 있어요? 원자 중심에 누구 있어요? 핵 있어요. 원자 핵 있어요. 자, 이 원자 핵 안에 혹시 누구 들어있는지 알까요, 여러분? 양성자. 양성자 들어있어요. 양성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있잖아. 양성자는 플러스의 성질을 갖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 플러스가 똑같은 플러스 성질을 갖는 또 다른 입자랑 어디 안에? 원자핵 안에 이렇게 몰려 들어가는 그림이 가능해, 불가능해? 전 사실 불가능해. 왜요?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대답해보세요. 중성이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서는 당기는 힘이 작용해, 미는 힘이 작용해. 야, 플러스와 플러스는 밀어당겨. 밀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당겨 안 당겨? 당겨.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 청력. 요걸 무슨 역이라고 그래? 인력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보니까요,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무슨 역이 작용해? 청력, 반발력이 작용해. 근데 쟤는 어떻게 몰려들 수 있었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가장 큰 기본 베이스가 누구야 얘들아? 만유인력. 여러분들 Y칙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왜 이러죠? 지금? 선생님 조카도 조카 집에 갔더니 Y책 전집이 쌓여 있는 거야. 우리 조카 남자애가 이렇게 자기 책장 앞에 앉아있는데 Y책이 15권이 쌓여있어. 아유, 준서 이거 Y책 15권 다 읽었어? 이모 다 읽었어. 이러는 거야. 그때 우리 언니가 옆에다가, 야, 저 자식 저거 읽는데 몇 분 걸렸는지 물어봐. 준서 이거 몇 분 만에 다 읽었어. 이모 15분. 한 권에 1분 걸렸다는 얘기예요. 뭐만 본 거야? 그림만 본 거야. 내가 Y책에 보니까 통합과학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더만. 그거를 초등학생들이 읽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봤을 때 불가능이야. 너무 어려운 책. 우리 집에도 있거든요. 올 3월 안에 그 책을 모두 다 버리는 게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선생님이 사지 않았어요. 언니가 그 책을 우리 집에 갖다 놨어요. 그 책을 갖다 줄 거면 언니네 그 큰 집도 같이 주던지. 책만 대형으로 갖다 줘서 집이 꽉 찼습니다. 자, 만유인력이 나와요. 만유인력이 뭐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질량을 갖고, 질량을 갖는 모든 물질들 사이에서는 뭐하는 힘을 갖는다 얘들아? 당기는 힘을 갖는다. 요걸 만유인력이라고 해. 다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갖고 얘들아? 질량을 갖고. 나 혼자 하는 거야. 야, 나 가뜩이나 잘하는데 막 계속 나만 반복해. 나 천재들하고. 자, 다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갖고? 질량을 갖고, 질량을 갖는 모든 물질들 사이에서는 뭐하는 힘이 작용한다?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질량이 있어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면 질량과 누구는요 얘들아? 인력은 비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비례하는 거 맞네요. 그래서 그 광활한 우주에서 양성자는 탄생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질량이 비슷한 아이들과 만유인력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이 가운데로 얘네들이 몰려들 때 플러스의 전하량으로 이들은 전기적으로 서로 같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무엇하게 되는 얘들아? 반발력이라는 밀어내는 힘을 작용해야 안 해요 얘들아? 하게 됐었죠. 그런데 우주에 만들어진 저 양성자는요, 양성자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우주에는 누구도 만들어졌어요 얘들아? 중성자도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성자가 누구요 얘들아? 역시나 만유인력으로 끌려 들어오면서 양성자의 무슨 역을 흡수했어요 얘들아? 반발력을 흡수합니다. 양성자의 무슨 역을 흡수해요 얘들아? 반발력을 흡수했어요. 그래서 원자의 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함께 몰려 들어가면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같은 전하들의 입자를 흡수해서 안정된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배우시다 보면요, 과학은 끊임없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걸 가능한 구도로 만들어 가는 게 과학이야. 그래서 원자의 간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 들어있어?
양성자, 그렇지. 그 다음에 누가 들어있어? 중성자, 그렇지. 자, 양성자의 반발력을 흡수하려고 들어간 게 중성자이기 때문에요. 중성자는 적어도 양성자의 개수만큼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중성자가 양성자의 개수보다 적을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없습니다. 최소 1대1 또는 중성자가 더 많기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원자핵은요, 중성자는 전기적 성격이 없는데 양성자는 전기적 성격이 있죠. 그러다 보니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원자핵은 전체적으로 무슨 전하의 성격을 갖게 돼요 얘들아? 플러스 전하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무슨 전하의 성격을 갖게 돼 얘들아? 플러스 전하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역시나 여러분들 그 Y책에 보면 빅뱅 우주론이 등장할 거야. 우주가 한 점에서 무엇해 얘들아? 대폭발해. 폭발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물질이 발생했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때 양성자나 중성자보다 더 먼저 탄생한 입자가 누구야 얘들아? 전자야. 물론 쿼크지. 쿼크가 누굴 만들었고요 얘들아?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 쿼크가 탄생한과 동시에 같이 만들어졌던 애가 누구예요? 전자예요. 우주 전역에는 마이너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누가요 얘들아? 전자가 떠 있었어, 안 떠 있었어 얘들아? 떠다니고 있었어. 그래서 저 전자를 누가요 얘들아? 원자핵이 잡아당겨, 안 잡아당겨? 잡아당겨. 왜? 본인이 플러스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 누구를 끌어잡아당기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애를 당겨, 안 당겨? 마이너스 성격 가지고 있는 애를 끌어당기는 거야.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원자핵 주변에 누가 끌려옵니까 얘들아? 전자가 끌려와요. 근데 전자가 하나 끌려와요? 여러 개가 끌려와요? 여러 개가 끌려오겠죠? 얘가 양성자가 3개니까 얘 전하량의 균형을 맞춰서 전자 3개를 끌어잡아 당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전자가 여기 와서 쌓일 때도 문제가 있어. 여기에 한 공간 안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 사이에서도 무슨力이 있어? 반발력이 있겠죠. 저 반발력을 흡수하려면 중성자를 동원해야 되는데 전자는 양성자랑 달라. 능력이 조금 약해. 그래서 중성자를 동원할 만큼의 질량을 가져 못 가져 얘들아? 못 갖는 너무 가벼운 입자야. 그래서 전자는 어떻게 하냐? 원자핵 주변에 끌려 들어갈 때 원자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여러 군데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전자가 나누어져 들어가요. 전자가 들어가는 이 공간을 우리가 전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들아? 껍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자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껍질. 전자 뭐라고 해요 얘들아? 껍질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껍질마다 이름이 있어요. 무슨 껍질 얘들아?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자, 우리 두 번만 따라해 볼까요? 뭐라고 해요 얘들아? K, L, M, N. 한 번 더 K, L, M, N.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껍질이 점점 커져요, 안 커져요 얘들아?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껍질의 전자가 뭐해질 때, 채워질 때 봤더니 어떻게 채워지는 거야 얘들아? 자, K 껍질에요. 최대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가요? 얘 껍질이 작아서 2개예요. L 껍질에 몇 개요 얘들아? 8개가 최대 들어갑니다. M 껍질에 최대 18개, 32개. 그래서 껍질에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가 점점 많아져, 안 많아져 얘들아? 많아져. 그래서 2발, C발 32개가 들어가요. 발음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래서 2발, C발 32개가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온 3개의 전자를 안쪽 껍질의 전자 몇 개 얘들아? 2개. 그치? 넣으면 끝. 나머지 하나의 전자는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 친구는 중성자를 동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인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을 띄어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어떻게 돼? 양성이야, 음성이야, 중성이야?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그런데 중성이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중성이 안정적일까요? 야, 내가 중성이라고 생각해봐. 난 여자야? 난 남자야? 시집 가야 돼? 장가를 가야 돼? 그럼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중성이 안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것은 양성자의 전하량과 누구요 얘들아? 전자의 전하량의 균형을 맞춰놨다는 뜻이야. 과학은 끊임없이 변화를 싫어하고 누구를 좋아합니까 얘들아? 균형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들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죠. 그런데 이 친구의 안정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사실 이 친구가 채워놓은 누구요 얘들아? 전자 껍질에서 옵니다. 원자핵은 원하는 만큼의 양성자, 중성자가 들어갔고요. 주변에 전자가 채워지는데요. 전자가 채워질 때 보니까 L 전자 껍질에 몇 개밖에 안 채워졌어 얘들아? L 전자 껍질에
한 개밖에 안 채워졌어. L 전자 껍질이 원하는 전자의 개수는 최대 몇 개야 얘가? 8개야. 아 이건 좀 그렇지. 야 전자가 채워지는 이 마지막 껍질 있지? 이게 저 원자의 누구야 얘들아? 외모야. 자 우리 친구 볼 때 외모 중요해 안 중요해? 친구 볼 때 외모가 중요해 내면이 중요해? 외모죠. 친구를 볼 때 항상 외모를 보고 사귀어야 돼요. 외모가 예쁘면 착한 거예요. 그치? 우리 TV 봐봐. 뭐 장원영 예쁘잖아. 착하잖아. 그치? 선생님이 알고 있는 존경하는 여배우가 있어요. 전도연. 뭐해? 전지현. 예쁘잖아? 착하잖아. 송혜교. 예쁘잖아? 착하잖아. 그쵸? 선생님이요? 못됐어요. 선생님 사실 굉장히 못됐어요. 욕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욕하려고 한 명만 따로 부를 때도 있어. 교실로. 그럼 올 때 긴장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한때 예뻤어요.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내가 있던 대형학원에서 회식을 할 때 선생님 없으면 회식 시작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가야 회식을 시작해. 심지어 선생님이 회식을 하다 집에 와버렸더니 노래방에 가서 전화가 왔어. 왜 안 따라왔어? 그러는 거야. 아, 저 쉬고 싶어요. 했더니 야 노래는 인간적으로 한 곡 해야지. 그래서 선생님 자다 일어나서 학원에서 마이크를 전화기에다 대고 거기서 선생님 자다 일어나서 노래했어요. 선생님 엄마가 미쳤나? 얘 자다 일어나서 갑자기 노래를 해. 근데 다 부르고 뭐라 그래. 몇 점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99점 나왔어. 안타깝게 국어과가 100점을 찍어가지고 선생님이 졌어요. 과학과에서. 자, 우리 볼게요. 얘가 가지는 게 전자의 외모예요. 이 외모가 너무 텅 비었어요. 그럼 얘는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이 상태로는 나의 얼굴을 누구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 깔끔하게 전자가 채워져야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7개를 얻어오자니 너무 많이 부족하죠. 따라서 차라리 이 하나를 무엇하자, 얘들아? 버리자. 차라리 이 하나를 버리면 전자 2개로 깔끔하게 K 껍질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지. 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전자를 버려서 이 친구의 양성자가 3개인데 전자가 2개가 되면 사실 이 친구는 중성이 아니라 전기적 성격을 띠게 돼 안 띠게 돼 얘들아? 띠게 되죠. 그러면 그때 이 친구의 이름이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얘들아? 이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의 이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얘들아? 이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사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편안한 쪽으로 가는 거야. 지금도 사회가 되게 변해 안 변해 얘들아? 변해. 많은 곳에서 누군가는 이 소리가 옳다 저 소리가 옳다. 이것 역시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구도로 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전자 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온은 원자보다 훨씬 더 무엇하다? 안정적인 구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자에 대한 내용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자, 결국 우리는 무엇 하게 되냐면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만약에 7개다. 그러면 버릴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 그럴 땐 전자 하나를 왜 와 얘들아? 얻어와. 그럼 양성자보다 전자가 더 많아져 안 많아져? 많아져. 그러면 무슨 이온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음이온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음이온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가 채워져 있는 마지막 껍질의 전자수, 얘가 원자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전자수야. 그래서 이걸 무슨 가 전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원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가 전자 얘들아? 원자가 전자. 무슨 가 전자? 원자가 전자. 가짜가 변할 가짜야. 원자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 뭐라고 한다?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일반적으로는 일치를 하게 돼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요. 얘네들이요. 아까 전자가 이빨, C빨 32개가 채워진다고 그랬는데 그럼 얘네가 안정을 찾으려면 M 껍질은 진짜 전자 18개를 선생님 다 채워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이 교실에 학생 다 채우면 뭐 15명, 20명도 들어오겠지. 그러면 20명이어야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개설하느냐? 아니죠. 미니멈 정해놓은 선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도 어느 학원에서나 과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옥텟 규칙을 지켜서 8명 있으면 개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K 껍질은 최대 전자 몇 개 얘들아? 2개. L 껍질에 몇 개? 8개. M 껍질에 몇 개 얘들아? 8개의 전자가 채워지면 이 원자들은 난 물리적으로 안정적이야 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우리가 무슨 규칙이다 라고 얘기한다?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라틴어로요 숫자 8이 누구예요 얘들아? 옥타라는 단어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따라와서 옥텟 규칙이라고 하고 너네 피아노 뭐 음악에서도 한 옥타브 몇 음절 차이나 얘들아 8음절 차이 나지 그것도 여기 옥타라는 단어에서 가지고 온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규칙에 대해서 봤어 얘들아? 옥텟 규칙에 대해서 살펴봤어. 자 그러면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제 원자에 대한 나머지 내용 정리를 하면 원자의 이 모든 구도를 짠 건 누구야? 사실은 양성자야. 양성자 여러 개가 원자핵으로 몰려 들어가면서 누구를 끌어들였어 얘들아? 중성자를 끌어들였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전자를 끌어들인 것도 바로 양성자의 전하량 때문이야. 자 원자의 모든 특징은 양성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개수 얘들아? 양성자의 수는 무슨 번호 얘들아? 원자에게 우리가 특징에 맞춰서 번호를 부여하려고 했는데 그 번호를 어떤 물리량에 맞춰서 부여할 것이냐? 이 원자를 만들어낸 시작점이 누구다 얘들아? 양성자의 개수에다가 원자 번호를 부여할 것이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하고도 같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 가지고 있는 누구 수하고도 같아요 얘들아? 전자 수하고도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선생님이 적어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원자에 관해서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그럼 중성자도 같은 거잖아요. 아니요 중성자는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공식 안에 집어들 수 없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원자에 대해서 배웠어. 자 여기서 이제 누구로 넘어갈 거야? 이온으로 넘어갈 거야. 자 그러면 이온 중에 말 그대로 지금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 양성자 11짜리가 누구야 얘들아? 나트륨이야.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야 15번이 누구야? 그러면 인이요. 17번이 누구야? 염소요. 이게 툭툭 튀어나와야 돼. 자 원소계 우리 20개밖에 안 해요. 20개밖에 안 해오는데 그 20개에서 누가 몇 번이고 누가 양성자가 몇 개인지 정도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얘들아? 알아야 돼. 문제 푸는 속도가 달라지죠. 자 지금 다시 말합니다. 양성자 11 원자 번호 몇 번? 11번 누구라고요 얘들아? 나트륨이라고요. 알겠죠? 자 이 친구 전자는 몇 개예요? 11 안쪽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마지막 껍질에 몇 개? 하나 됐나요? 자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8개 이게 뭐예요 얘들아? 원해요. 너무 많이 무자르죠. 그래서 우린 저걸 뭐 하자라고 얘기해요. 버리자. 그래서 저걸 버리자라고 얘기를 해서 얘를 뺍니다. 맞죠? 그러면 양성자 11, 전자 몇 개 얘들아? 10개. 양성자가 더 하나 많은 꼴로 탄생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의 화학식을 어떻게 쓸 거냐? 나트륨에서 무엇 할 거야? 전자를 빼. 그러면 Na 누가 됩니까? 얘들아?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우리 화학자들은요 저렇게 네가티브한 표현 싫어합니다. 우리 굉장히 파지티브한 사람들이에요. 파지티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 스펠링 알아? 자 그래서 마이너스 연산분으로 뒤로 무엇해요 얘들아? 넘깁니다. 넘겨서요 나트륨 원자가 무엇이 된다 얘들아? Na 플러스가 되고 전자 하나를 내놨다 요렇게 표현을 해줘요. 됐나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우리요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게 누구예요 얘들아? 그 유명한 무슨 이온이야? 양이온이야. 누구라고 얘들아? 양이온. 그래서 나트륨 양이온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전자를 하나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1가 양이온이라고 읽어. 만약에 2개를 잃어버린다 그럼 여기 2 플러스라고 쓰면서 플러스 2가 양이온이라고 읽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양성자 몇 개짜리가 있어 얘들아? 17개짜리 염소가 있어. 양성자 몇 개라고 얘들아? 17개. 이 친구가 누구라고요 얘들아? 염소. 누구라고요? 염소. 자 전자도 17개겠죠? 안쪽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얘들아? 7개. 자 이렇게 17개가 배치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마지막 껍질에 그냥 부족한 게 몇 개야? 하나야. 7개를 버려서 안정을 찾기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전자를 하나 모여오자 얘들아? 얻어오자. 전자를 하나 모여오자? 얻어오자. 그래서 양성자는 17개인데 전자는 몇 개가 됩니까 얘들아? 8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전자가 18개가 되면 전자가 양성자보다 더 많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얘들아? 음이온이 되는 건데요. 얘는 얻는 거라서 마이너스 연산분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Cl 마이너스 1가 음이온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얘들아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얻으면 무슨 이온이야 얘들아? 음이온으로. 자 그런데 양이온과 음이온을 무엇 해야 돼 얘들아? 우리가 잃는 명명법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양이온의 경우에는요. 뭐라고 붙이면 돼 얘들아? 이온자만 붙이면 돼요. 그런데 실제 내신에서 뭐를 틀려왔었냐? 얘도 나오고 얘도 나왔는데 학생이 쟤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잃고 나트륨이 된다라고 해서 틀렸어요. 둘 다 나트륨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얘는 나트륨이고 얘는 나트륨 누구야? 이온!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름을 똑바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많이 틀려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읽어요? 자, 모모화이온이라고 읽어요. 뭐라고요, 얘들아? 모모화이온. 그런데 얘네들이 읽을 때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얘가 염소거든요. 이때 얘를 염소화이온 이렇게 읽긴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이 소자를 무엇하고 얘들아? 지우고 읽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어? 염화이온. 산소화이온 아니 산화이온 이렇게 읽어요. 알겠죠? 그래서 모모화이온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원자는 선생님이 안정을 찾았대요? 찾았대. 찾았는데 이걸로 그만 두지 않아. 양이온이 버린 전자를 누가 가져갔어, 얘들아? 음이온이 가져갔어. 그랬더니 버린 양이온은 플러스가 됐고 얻은 음이온은 뭐가 됐어? 마이너스가 됐어. 야,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당겨 안 당겨? 당기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당겨 안 당겨? 당긴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이 당겨서 붙어 안 붙어, 얘들아? 붙어.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갈 거야. 무슨 결합, 얘들아? 이온 결합. 이온들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만나서 결합을 하는데 잘 봐봐. 나트륨 양이온이야, 얘들아. 내 몸 사방이 플러스야. 그러면 여기에 사방에 무슨 이온이 와서 붙어, 얘들아? 음이온이 와서 붙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 주변에 누가 와서 붙어요, 얘들아? 염화이온이 와서 따다다다 붙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붙습니까, 얘들아? 나트륨 양이온이 사방에 와서 붙어 안 붙어, 얘들아? 붙어. 언제까지? 끝도 없이 붙어. 저 입자가 존재하는 한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은 계속 와서 따다다다 붙어 안 붙어, 얘들아? 붙어. 이때 쟤네들이 붙은 원동력이 뭐야? 대답할 생각해야지. 원동력이 뭐야?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무슨力이라고 해? 전기력.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그쵸, 인력. 이런 걸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이렇게 달라붙었던 원동력은 어떤 힘이야, 얘들아? 정전기적 무슨力이야, 얘들아? 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무슨 인력, 얘들아? 정전기적 인력. 따라해보세요. 무슨 인력, 얘들아? 정전기적 인력. 무슨 인력? 정전기적 인력. 그쵸? 이렇게 해서 쟤네들이 굉장히 강한 힘으로 붙는 거야. 자, 전기력은 센 힘이에요, 약한 힘이에요? 되게 센 힘이에요. 자기력, 전기력. 떨어져 있어도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센 힘이야, 약한 힘이야? 센 힘이야. 맞죠? 전기력 센 힘이죠. 선생님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사실 이과 머리였나 봐. 선생님네 오빠가 우리 때는 너무 오래전 얘기예요. 비디오라는 거 알아요? 테이프 집어넣고 이렇게 TV에 연결돼서 응답하라 1988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88 올림픽 때 뭐 했어요? 사실 한참 사회활동하고 있었어요. 88 올림픽 때.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까? 내 선생님 오빠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자기가 비디오가 보고 싶다 그래서 비디오를 TV에 연결한다고 해가지고 그 전선을 이렇게 깔짝깔짝 대고 있더라. 근데 선생님이 뒤에서 오빠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그 어린 나이에도 머리가 이과긴 이과였나 봐. 콘센트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오빠가 전선에다 가위를 가져가는 거야. 다행히 그때 우리나라가 110V였어. 우리나라 220V로 선 중학교 때 바뀌었거든. 그래서 선생님 오빠가 그거를 이렇게 자르고 딱 가져가. 뒤에서 저 자식 죽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달라 가위를 탁 자르는 순간 전기가 가위로 옮잖아. 팍 터지는 소리와 함께 가위가 녹았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손잡이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어. 그래서 그 손잡이가 녹았더라고. 녹고 오빠는 너무 놀라서 뒤로 펑 물러앉은 거야. 펑 해가지고 연기가 났더라. 거실에 있던 엄마가 막 튀어나왔어. 튀어와가지고 안방에서 뭐 하는 거야? 막 오빠 죽었을까봐 오빠를 끌어안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조용히 선생님이 이렇게 가가지고 수건으로 감싸서 전원장치를 이렇게 다 뽑았어. 뽑고서는 이제 문과인 우리 집 식구들 구경하고 있었지. 가서로
다들 그러고 있어. 빨리 이거 불 날까봐 전선 빼고 해야 되는데 다들 부둥 켜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선생님네 삼촌이 우리나라 사탐 1타 강사야. 그 우리 삼촌도 사탐 문과잖아. 몰라. 다들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가가지고 아유 저런다. 아유 무식한 거 그러면서 뽑았어. 뽑고 나서 전원장치가 꽂아있는 상태에서 가위질을 하니까 전기가 이 몸으로 들어가지고 있는데 선생님 엄마가 너 오빠 이거 한 거 봤어? 봤어? 왜 보기만 했어? 어떻게 하나? 보고 싶었어. 진짜 하나하나 보고 싶어서 하네. 그 이후로 이제 선생님 오빠는 전기는 아예 손을 안 대. 근데 전기력 하면 무조건 무엇하야 얘들아? 우리나라에서는 강한 힘이다. 우리 교과에서 전기력 하면 센 힘이야 약한 힘이야 얘들아? 무조건 센 힘이야. 그래서 이 전기력에 의해서 이온 입자들이 이렇게 달라붙었어. 얘들아 잘 봐. 입자가 가까이서 따라다가 달라붙어 있어. 살짝 떨어져 있어. 배따만이 떨어져 있어. 이때 우리는 이러한 물질의 상태 뭐라고 배웠어? 중학교 때. 고체. 요거 뭐? 액체. 요게 뭐야? 기체. 이렇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입자가 저렇게 다다다다 붙어 있어. 이럴 경우 우리는 저 덩어리를 고체, 액체, 기체 중 누구라고 할 수 있어 얘들아? 고체죠. 엄청난 정전기적 인력으로 따다다다 붙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통합과학에서 고체 물질로 존재하는 애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 거야 얘들아? 결정이라고 부를 거야. 누구라고 부를 거야 얘들아? 결정. 그런데 이온이 모여들어서 결정이 됐어. 무슨 결정? 이온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몰려들었을 때 식을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으로는 양이온을 먼저 써. 그 다음에 음이온을 나중에 써. 그 다음에 누가 만들어집니까 얘들아? NaCl 이렇게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졌어.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진 NaCl 뭐라고 읽어요? 염화 나트륨. 화학식은 원래 뒤부터 읽는 거야. 염화 나트륨. 됐나요? 그런데 문제는 NaCl이라는 화학식은 나트륨 이온 하나에 염화 이온 하나가 붙었다라는 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요, 통합과학에서요, 모든 학교에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NaCl은 나트륨 이온 하나에 염화 이온이 하나 붙어있다라는 식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찍어!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자, 그래요. 뭔가 답이 나와야 설명을 할 거 아니야. 자, 앞으로 너는 이 문제를 절대 틀리지 않을 거야. 원래 수업 시간에 내가 대답해서 틀린 거 있죠.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는 잘 기억 못해. 내 실수를 잘 기억하지. 이렇게 되면 절대 안 잊어버려. 니네 지금 보면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나트륨 이온 많아. 여기 염화 이온 많아 저거 얘들아? 많아. 몇 개까지 많아? 몰라. 셀 수 없이 많아. 저렇게 많을 때 우리는 누구처럼 얘들아? H2O처럼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두 개가 붙은 거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무수히 많이 붙은 것의 경우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NaCl 성립한 이유는 나트륨 이온이 플러스 몇 가야? 1가. 자, 염화 이온이 마이너스 몇 가? 1가.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NaCl 덩어리는 이 안에 있는 총 나트륨 이온의 전하량과 염화 이온의 전하량이 딱 무엇을 맞춘 상태로? 균형을 맞춘 상태로 덩어리가 형성될 거야. 됐죠? 그래서 이들의 전하량에 맞는 무슨 비 얘들아? 결합비만 무엇 됩니까 얘들아? 표현이 됩니다. 무슨 비만 표현이 돼요 얘들아? 결합비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NaCl은 나트륨 이온 하나에 염화 이온 하나가 붙었다는 게 아니라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몇 대 몇으로 1대1로 결합했다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한 20-30명이 직접 보충을 같이 해보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피토하도록 얘기했지 꼭 3-4명이 틀려와. 자기도 모르게 홀려서 낚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누구를 해볼까요 얘들아? 칼슘 이온 있죠. 여기에다가 누구야 얘들아? 염화 이온이 가서 붙습니다. 자, 염화 이온은 어떻게 돼요 얘들아? 칼슘 이온이 염화 이온을 만나기에는 너무 염화 이온이 부족하지 않나? 맞죠? 자, 칼슘이 2+다 보니까 염화 이온 몇 개 와야 돼? 염화 이온 2개 와야지 전하량의 균형이 맞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만날 때 CA, 이 붙어있던 2개의 숫자가 뒤로 빠져서 CaCl2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원래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 1가짜리 음이온이야.
근데 상대방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동원해야 되는 염화이온의 개수가 뭐야 얘들아? 달라. 여기서 나는 자를 거야. 그래서 그냥 둬도 돼. 그래서 얘가 2 플러스 얘가 몇 마이너스야 얘들아? 1 마이너스야. 사실 1이라는 숫자를 생략하죠. 자, 나의 전화량이 상대방의 누구야 얘들아? 개수. 나의 전화량이 상대방의 누구야 얘들아? 개수. 자, 상대방의 전화량에 따라 나의 개수가 달라져 안 달라져? 크로스로 달라져. 나의 전화량이 상대방의 개수를 결정해. 나의 전화량이 상대방의 개수를 결정해. 그렇게 해서 이런 화학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얘는 뭐라고 읽어 얘들아? 염화 칼슘 이렇게 읽죠. 부모님들이 왜 친구 잘 살리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거예요. 과학에도 그 원리가 숨어 있어. 어떤 원자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좋은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원자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무슨 물질이 되기도 해요, 얘들아? 나쁜 물질이 되기도 해요. H2O 좋은 물질이에요, 나쁜 물질이에요, 얘들아? 좋은 물질이죠. 여기요 산소가 하나 더 붙어서 H2O2가 됩니다. 과산화수소거든요. 얘는 내 몸에 들어와서 무엇이에요, 얘들아? 세포의 노화를 촉진하는 독성 있는 물질이에요. 산소 원자 하나 더 붙어서.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몇 개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 안 중요해, 얘들아?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그런 말들이나 속담은 다 과학적 이론에서 출발한 것들이야. 맞아. 자,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요렇게 해서 누구 배웠을까? 염화칼슘 배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다원자 이온이에요. 무슨 이온이라고요, 얘들아? 다원자 이온. 해석해봐. 무슨 뜻이야? 여러 원자.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서 누가 된 거야? 이온이 된 아이. 이걸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 대표적인 게 NH 누구야, 얘들아? 4+야. 자, 암모니아 비슷하게 생겼죠. 이 친구 암모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놈이 요거를 뭐라고 읽었냐면 암모늄이라고 써왔어. 그래서 틀렸어. 암모늄 뭐라고 읽어야 돼? 이온이라고 읽어야 돼. 그 다음에 OH- 무슨 이온이야, 얘들아? 수산화 무엇이야, 얘들아? 이온이야. 그 다음에 NO3 누구야, 얘들아? 마이너스. 무슨 이온이야, 얘들아? 질산 이온이야. 그 다음에 CH3COO 마이너스. 무슨 이온이야, 얘들아? 아세트산 이온이야. 이 친구가 식초의 주성분이야. 알겠죠? 다 같이 따라해보자. 뭐라고 해, 얘들아? CH3COO 마이너스. 써놨잖아. 빨리 읽어. 뭐라고요? CH3COO 마이너스. 다시 뭐라고? CH3COO 마이너스. 한 번만 더. CH3COO 마이너스. 무슨 이온이요, 얘들아? 아세트산 이온이요. 무슨 이온이요? 아세트산 이온이요. 자, 일부 많은 것들은 입으로 외워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여러분들이 먹는 탄산음료 안에 들어있는 이온. 무슨 이온, 얘들아? 탄산 누가 됩니까? 이온.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SO4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무슨 이온입니까? 황산 이온. 이렇게 됩니다. 졸리면 서 있어도 돼요. 나처럼 서 있으면 안 졸려요. 자, 그래서 CO3 2 마이너스 누구라고 해요, 얘들아? SO4 2 마이너스 탄산이온, 황산이온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무엇도 하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CA 몇 플러스, 2 플러스가요. OH 마이너스 이온을 만납니다. OH 마이너스 몇 개 와야 돼요? 2개 와야 되죠. 그래서 2개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을 했어. 그러면 CaOH 누가 돼야 돼, 얘들아? 2가 돼야 돼. 이거 맞아? 틀리죠? 이거는 누구만 2개 있다는 뜻이야. H만 2개 있다는 뜻이야. OH 자체가 2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로 쳐줘야 돼, 안 쳐줘야 돼? 이렇게 되면 가로 쳐줘야 돼. 됐나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요 나트륨 이온에 무슨 이온을 갖다 붙일 거야? SO4 2 마이너스를 갖다 붙일 거야. 누가 몇 개 더 와야 돼? 나트륨 이온이 하나 더 와야 돼. 이렇게 2개. 맞아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결합하면 어떻게 써져? 화학식이 Na2 SO4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라고 읽어? Na2SO. 네? 황산 나트륨. 그런데 내신에서 애들이 어디에서 낚여왔어? 여기 명문법에 황화나트륨 했는데 낚여왔어. 자기도 모르게 황화나트륨이 맞다고 생각한 거야. 이거 황산이야. 황산나트륨이야.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또 어떻게 됐냐면 여기다 가로를 쳤어. 애들이 다 맞다고 했어. NA가 2글자니까 가로 쳤을 때 맞다고 생각한 거야. NA는 다원자 이온이 아니라 무슨 이온이에요?
단원자 이론이에요. 따라서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조합과 이름들 써볼 수 있어야 돼요. 됐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2, 3분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도 되겠어요? 쉬어요. 네? 쉬어요. 쉬어요. 맞아요.